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소프트웨어 초등학생용 교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장의 두 번째 피자와 포크 문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조라는 주제로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 중에 선택 구조를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자, 생각 열기. 저 혹시 일기예보 확인하지 않고 나갔다가 당황했던 경험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서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나는 확인을 못하고 나가서 막 비가 왔다든지 뭐 그런 경험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학교를 출발할 때 아침에 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그쵸, 우산을 챙겼을 거예요. 만약에 맑을 거라는 예보를 들었다면요. 그쵸. 우산을 놔두고 왔겠죠, 아마도. 우리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 구조의 문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요. 자, 오늘 풀어볼 문제는 비버 챌린지 피자와 포크 문제입니다. 우리 피자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낸 문제네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읽어봅시다. 자, 루실라는 포크를 사용해 피자를 먹는 것을 배우고 있다. 엄마가 설명해준 포크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밌네요. 피자 먹을 때 포크로 먹나? 자, 피자 둘레 껍질 크러스트가 있는 경우는 손으로 집는다. 아, 크러스트 있으면 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포크를 사용한다. 크러스트 없는 거는 포크로 먹는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다음 피자 조각 그림에서 포크를 사용해 집어야 하는 조각들을 모두 골라보자. 자, 우리 포크로 어떤 피자를 집는다고 했죠? 크러스트가 있는 거, 없는 거? 자, 기억 안 나는 학생은 잠깐 앞으로 가서 한번 문제를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보여드렸어요. 피자 둘레 껍질이 있으면, 크러스트가 있으면 손으로 집고, 없으면 포크로 사용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피자와 포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항상 문제를 분석할 때는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생각하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현재 상태는 뭐라고 했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자, 그리고 목표 상태는 문제를 해결한 결과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피자와 포크 문제에서 이 목표 상태부터 살펴보면 피자와 포크에서 목표 상태는 맞아요. 포크로 집어야 될 것과 손으로 집어야 될 것이 구분되어 있는 상태가 목표 상태인 거죠. 자, 그럼 현재 상태는 맞아요. 이렇게 피자가 다양하게 있고 여러분한테 포크가 주어져 있고 그 포크로 어떤 것은 포크로 집고 어떤 것은 손으로 집고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 게 현재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만들 때는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피자와 포크 문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봇한테 이 피자와 포크를 그러니까 이 피자를 포크로 집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이렇게 막 코스트코나 뭐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곳에서 일을 할 때 자동으로 피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했을 때 로봇한테 자, 크러스트가 있는 거는 로봇이 이렇게 로봇 팔로 딱 집어서 주면 돼. 근데 크러스트가 없는 것은 팔로 집으면 흐트러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포크로 집어서 줘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한테 명령을 할 수 있겠죠. 자,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조건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작업을 실행하도록 선택하는 거. 그래서 로봇한테 크러스트가 있는 피자는 손으로 집어라. 삐리. 뭐 이렇게 또 말하고 또 크러스트가 없는 것은 포크로 집어라. 삐리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if 명령문이라는 걸 사용해서 구현을 한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는 크러스트가 있는 것과 크러스트가 없는 것을 구분해서 이제 피자를 집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한번 편하게 볼게요. 자, 크러스트 있는 거 몇 개인지 한번 세봅시다. 크러스트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크러스트 없는 거는 하나, 둘, 셋. 그렇다면, 자, 피자에서 우리 포크로 집어야 되는 거는 크러스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쵸, 크러스트가 없는 것. 그럼 포크로 집어야 될 건 3개.
이렇게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봤으니까, 자, 요 문제 해결하는 거 가지고 끝내면 우리 너무 섭섭할 거예요. 그쵸? 사실 뭐 이 문제 해결하는 것 때문에 이런 피자 포크 문제를 낸 건 아니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 한 걸음 더, 조금 한번 더 배워봅시다. 바로 선택 구조에 대해서 좀 깊게 배워볼 거예요. 자, 기존 문제, 원래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그냥 복습하는 거예요. 자, 루실라는 포크를 사용해 피자 먹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엄마가 설명해준 포크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뭐 피자 둘레 껍질이 있으면 손으로 짚고 없으면 포크로 짚고. 자, 문제를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자, 루실라는 평소 버섯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 우리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도 버섯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죠.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는 버섯 먹으면 안 되지. 자, 이에 따라 버섯 토핑이 들어간 피자를 먹을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자, 피자 조각에 버섯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먹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먹어도 된다. 다음 피자 조각 그림에서 루실라가 먹을 수 있는 조각을 모두 골라라. 자, 그럼 이거는 if. 자, if는 만약이란 뜻이에요. 자, if문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얘기해 봅시다. 아까. 자, 아까는 if 크러스트가 있으면, 만약 크러스트가 있으면이란 뜻이에요. if 크러스트가 있으면 손으로 집는다. 그렇지 않으면 뭘로 한다? 포크로 집는다. 자,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if 피자에 버섯 토핑이 있으면 먹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피자 문제 말고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굉장히 이런 선택 구조들이 적용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우리 수학이 김책 공부하는 숙제를 받았다고 해요. 자, 숙제를 받은 날은 여러분들이 저녁에 바로 집에 가자마자 컴퓨터 게임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숙제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요 상황을 if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if는 만약이에요. 자, if 만약 숙제가 있다면 뭐죠? 그렇죠? 먼저 숙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if를 넣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if,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요것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굉장히 단순하게 바꿔서 금방 풀 수가 있답니다. 한번 요것도 한번 볼게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길을 건너고 빨간불이면 멈춰섭니다. 자, 요거 if 넣어서 얘기해 봅시다. 자, if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길을 건넌다. 그렇지 않으면 멈춰선다. 자, 사실 요거는 하나를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횡단보도에는 초록불과 빨간불밖에 없지만 신호등에는 색깔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실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일 때도 그러면 건너면 안 돼요. 요 글에 따르면. 왜냐하면 if 초록색이면 길을 건너고 초록색이 아니면 건너지 않으니까. 만약에 신호등이 고장나서 보라색이나 검은색이나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건너면 안 되겠지. 2번도 봅시다. 라면을 끓일 때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if 물이 끓으면 뭐다? 면을 넣는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3번 퀴즈 프로그램에서 정답을 맞히면 점수가 올라가고 틀리면 점수가 내려간다. 자, if 퀴즈 프로그램에서 정답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간다.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내려간다. 근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을 맞히거나 맞히지 않거나 두 개의 상태만 있을 수도 있지만 아예 퀴즈를 풀지 않는다라는 선택지도 있으니까 자, 요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if문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if 입력한 비밀번호가 바르면 if 비밀번호 바르면 문이 열리고 바르지 않으면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가 1, 2, 3, 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if 비밀번호 is 1, 2, 3, 4면 open the door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올바르지 않으면 그럼 그렇지 않으면
door is not ope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피자와 포크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 피자와 포크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 구조에서 if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자,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소프트웨어 초등학생용 강의.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